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오야의 김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명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방법이 저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거나 또 남과 비교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돈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신이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과거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고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옆집의 아줌마란 얘기죠. 왜냐하면 옆집의 아줌마가 자기 집사람한테 와서 뭘 얘기하면, 뭐 차를 샀다든가 애들 교육 뭘 시켰다든가 하게 되면 그 부인은 비교해서 우리 애들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또 그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불쾌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이 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남자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두고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라고 뼈아프게 지적을 합니다. 탈무드에서도 비교 심리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요. 한마디로 가난해도 부자의 설을 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의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심리적인 위안을 느끼기 보담도 부자의 줄에 서서 부자들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빠른 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한다. 있죠. 물론 이것은 뭐 부자뿐만이 아니라 공부, 일, 모든 일에 다 진정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돈에 있어서는 결국 진정한 전문가는 오직 부자, 행복한 부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교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너무 지나친 비교의식이 문제인데요. 비교 심리라고 하는 것은, 또 위험한 것은 군중심리의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 자기 문외적인 거죠. 문외 생각. 특히 최근에 이제 언론에 뭐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은 적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고, 또 그때부터 주식과 부동산을 못 사서 이제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다른 사람이 돈 벌었는데 자기는 못 벌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섣부르게 투자 게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에 뭐 화항이 됐는데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지만 결국 마지막 가서 뒤돌아보면 돈 벌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소위 고스톱이나 뭐 쳐도 결국 다 잃은 사람만 있고 딴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초보자의 경우에 뭐 작년 초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만히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됐겠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 돈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투자했을 때 돈을 번 사람치고 해피엔딩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돈 버는 것도 결국은 비교 심리로 인해서 과소비에 빠지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차를 처음에 샀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보고 좋아했던 차였는데 옆집 사람이 대형 자동차로 바뀌면 자존심이 확 상해지죠.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이제 또 자동차를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콩깍지를 씌우는 건데요. 이것도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되면은 함정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투자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신의 상황이 잡지 않고 군중 심리에 인해서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능력을 잃은 채 하게 되면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같이 이제 코스피나 부동산 열풍이 될 때 뭐 돈 번 사람들이 무용담이 아주 난무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대열에 끼지 못해서 머리를 싸매고 뭐 그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단은 양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뭐 아시겠지만 집에서는 좋은 아빠, 뭐 건전한 직장인이라도 훈련장에 가서는 아무 데서나 오줌 넣고 또 길 가는 여성에게 농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부자들은 부자 행세를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인 행세를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역시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위해 쓸 수 있는지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진 공부와 판단의 오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자신을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 사는 대로 살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 철학자의 말을 묵직하게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합니다.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의 노예에 불과하다. 감사합니다.